둘, 셋. 쓰고 봅시다. 쓰고 봅시다. 쓰고 봅시다. 쓰고 보셨나요? 이번 주 잘 쓰고 보셨습니까? 네. 우리 다시 쓰고 봅시다 팟캐스트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저희가 지난주에 내드린 과제 잘 했는지 궁금한데, 그 선생님 우리 과제가 뭐였죠? 잘 쓰고 싶으면 덮여야 되겠네. 아니, 지금 오프닝 토크. 오프닝? 응, 오프닝 토크 좀 하고, 자 그럼 잘 쓰고 들어갑시다 하고 시작하자고. 오프닝을 해야 되나 꼭? 하지 말까요? 아니 왜 하면 안 돼? 할수 좀 자연스럽게 몸도 풀고 들어가는 거지. 둘, 셋. 쓰고 봅시다. 쓰고 봅시다. 쓰고 봅시다. 쓰고 보셨나요? 네. 지난주 잘 쓰고 보셨나요? 네. 저도 잘 쓰고 보셨습니다. 말이 이상하네요. 저는 잘 쓰고 보셨습니다고 높이는 거는 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죠. 그렇죠. 네. 자기 자신을 높이진 않으니까요. 이런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글 선생님 모시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도 마치 문장처럼 첨삭해서 말하게 되는 경향이 조금 생기네요. 편하게 하세요. 방금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프닝 길게 한다고 엄청 야단 맞았어요. 그래서 편하게 하기 되게 힘든 방송입니다. 약간 긴장하고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저희 쓰고 봅시다는 장르 불문, 쓰기 전문, 글쓰기 전문 팟캐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잘 쓰고 싶습니다의 첫 번째 회에 이어서 제 2회가 되는 거죠, 글 선생님. 네. 저희 잘 쓰고 싶습니다 코너는 글 선생 심원 선생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글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도전 과제 내주셨어요. 과제가 있었죠. 네, 저희 엄격한 방송입니다. 숙제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데 과제? 무슨 과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방송 듣기 전에 전회를 1회를 먼저 들으시고 과제를 하신 다음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게 아마 더 좋을 겁니다. 꼭 1회를 들어야 되나요?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공부니까요, 이것도. 네, 과제를 하나씩 해 나가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합니다. 공부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시니까 저희 네. 팟캐스트 되게 부담되는 팟캐스트다라는 인상을 가지실 것 같아요. 부담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렇네요. 이게 맨입으로 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방송만 듣는다고 글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사실 그런 얘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했었죠. 예. 그냥 귀로만 듣는다고 해서 자기가 나아지는 건 아니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자기 스스로 뭔가 변화를 하기 위한 방법들을 직접 실행을 해봐야지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그렇죠. 글 쓰기는 자기 손으로 써가면서 느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이거 뭐 들으면 좀 도움이 될까? 도움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도움 됩니다. 도움 완전 되는데 직접 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 맞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네요. 그래야죠. 듣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고집이 무서워요. 있어요. 너무 무서워. 들으시면 안 되고요. 들으시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어떤 학생들 많이 보셨나요? 선생님 글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나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쓰세요? 막 웃어요. 1분도 안 쓰시는구나. 그렇죠. 쓰지도 않으면서 뭐 잘 쓰고 싶다고 얘기하면 그 말이 안 되죠. 제가 아무리 무슨 좋은 얘기를 해줘도 결국은 손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여서 쓰는 거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 이 방송을 듣는다고 해서 바로 실력이 향상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직접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번에 내주신 과제는 네. 막상 글쓰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글쓰기를 위한 이제 기초 단계. 그렇죠.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보려고, 보통 이제 글쓰기 책이나 글쓰기 강연을 가면은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나 저자들 중에서 일부는 마치 그 독자들이 한 문장 정도는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나 쓸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강의를 하거나 수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한 문장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수두룩 복잡합니다.
그렇죠. 네. 막상 쓰려고 그러면 주어 뭔지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문장도 정확하게 못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글 잘 쓰는 방법, 뭐 구성하는 방법 이런 거 얘기해봤자 도움이 안 되고요. 그냥 진짜 바닥에서 글 하나도 못 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글쓰기 습관을 길러갈 것인가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습관이란 말씀 지금 되게 네. 잘해주셨는데 어쩌면 지난주 1회를 다 모아서 한마디로 압축을 해보면 습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글쓰기 습관.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돌아보는 시계부를 써오는 것. 그렇죠. 제 기억이 맞나요? 맞습니다. 일주일간 자기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기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 습관이 내 일상 중에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시계부를 일주일 동안 기록을 해봤고요. 또 옆에 계신 빨간코 선생님 네, 해봤어요, 저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빨간코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잘 해주셨고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빨간코입니다. 예, 제가 괜히 인사를 2번 시킨 꼴이 됐네요. 죽은 사람한테 인사 2번 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저도 인사를 안 드렸네요. 글 선생님만 인사를 하셨네요. 네. 저희가 아직 방송이 좀 어색해요. 이해해 주시고요. 빨간코님도 그 시계부 작성해 보신 거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 정말요? 네, 놓치면 막 몇 시간 동안 뭐 했는지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다 꼼꼼히 기록해놨어요. 근데 진짜 저도 해보니까 엄청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때 추천해주신 앱 중에 네. A 트래커. 네. 저는 이제 그걸 사용을 했는데 저도 그 앱 사용했어요. 그거 해봤는데 이거 되게 간단하잖아요. 네.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일 시작했는데 나는 지금 화장실을 2시간 동안 가게가 앉아있는 거야. 아니, 화장실 간 시간도 기록하셨어요? 이제 쉬는 시간이 시작을 하니까 네. 쉬는 시간 시작할 때 누르고 이제 레스트 누르고 나갔는데 돌아와서 워크로 안 바꾼 거죠. 그런 거 너무 애석하죠. 그렇죠. 꼭 바꿨어요, 그런 거는. 그러셨구나. 네, 워크 시간은 꼭 근데 기록했습니다. 저도 기록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놓치죠. 예. 그러면 이제 빨리 저도 다시 기록을 다시 바꾸죠. 그래서 이제 저 수정을 하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시간 기록 단위가 전부 다 45분 시작, 5분 단위로 끊기더라고요. 난 아마 10분부터 일하기 시작했을 거야. 추측해서 그렇죠. 다시 네. 소급해서 하시니까. 아니, 그거 괜찮아요. 그 몇 분 차이 나는 거는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기억나는 것들을 쓰시고 그러니까 꼼꼼하게 그 자기 시간 사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긴장되지 않으세요? 삶이? 뭔가? 평소하고는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놀고 나면 죄책감이 들어요. 죄책감. 바로 드시나요? 이게 이렇게 많이 놀았구나. 이거를 새삼 느끼게 되면서 4시간 동안 그냥 멍 때리고 있었네? 이렇게 자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당장 이제 소급해서 기록하고 이런 것을 하는 행위 자체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진짜 방금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드는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거 했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 빨리 시작하자. 라는 식으로 조금 더 순기능을 느끼셨네요. 그 종합을 한번 평균을 내보셨나요? 네네. 뭐 어떤 시간이 제일 길으셨어요? 쉬는 시간이 제일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쉬는 시간 그리고 밥을 진짜 오래 먹더라고요, 제가. 밥도 정말 오래 네, 드세요? 2시간씩 먹고. 24시간 시간씩 그 코스 요리를 날마다 드세요? 물론 요리를 하고 먹고 요리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설거지까지 하고 하면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요리하고 차리고 밥 먹고 치우고 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일인 거죠. 사실은. 하나의 리추얼 같은 거죠. 리추얼. 또 그렇게 하면 또 엄청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는데 2시간씩이면 6시간? 6시간? 잠자는 시간만큼 드시는 거예요. 이제 좀 먹는 시간을 줄여야겠습니다, 저는. 그러고 보니까 예전들 말씀이 많네요. 먹고 자고. 인생은 먹고 자고네요. 저는 이제 이번에 평균을 내보니까 먹는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돼요. 하루 평균 1시간? 예, 하루 평균 1시간. 오, 전기 다 합쳐서요? 네네. 와, 엄청 바쁘게 사시네요. 아마 그거보다 시간이 더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뭘 하면서 먹으니까 일을 하면서 뭐 점심 대신 뭐 간단하게 뭐 샐러드 같은 거 퍼먹으면서 뭐 일한다든지. 저 그런 거 진짜 싫어해요.
그런 거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리추얼을 먹을 때는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서 지키고. 근데 그게 되게 건강한 습관이죠, 네. 사실. 저같이 하면은 이상한 것만 먹게 돼요. 나쁜 거, 인스턴트 이런 거 많이 먹게 되고 살찌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글 선생님께서는 이번 주에도 당연히 습관이셨으니까. 근데 저는 뭐 사실 이제 별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게 대충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 변화 이런 것도 별로 없고요. 굉장히 루틴하게 굴러갑니다. 뭐 두 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생각보다 내가 시간을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시 리빌딩을 할 수가 있죠. 루틴을 다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에다 쓰고 이때는 좀 비니까 이때 다른 일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시계부를 쓰고 평균을 내봤더니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는 엄청 두려웠거든요. 네. 이거 내가 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공포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생각보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네, 깜짝 놀랐습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일하는 시간이 제일 길어요. 진짜요? 네. 잠자는 시간. 저는 잠자는 시간은 카운팅을 안 했어요. 그 시간 빼고선 카운팅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6, 7시간 정도 자니까 그 시간 하루에서 빼고 그래서 한 18시간 중에서 시간 기록을 해보니까 일이 6시간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6시간 정도? 예.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네요. 그러게요. 저도 몰랐어요. 저렇게 열심히 글 일하는지. 선생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일을 둘로 구분해 놨죠.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일과 개인적인 프로젝트로 구분을 해서 두 개를 합치면 뭐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6시간에서 8시간 사이. 네. 저는 그거 구분을 안 하고 그냥 따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쉬는 시간도 한 2시간 반 정도가 돼요. 쉬는 시간이 예. 굉장히 안 쉬시네요. 안 노네요. 그런가요? 저는 그래서 근데 본인이 그게 뭐 괜찮으면 음.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글 쓰는 습관과 관련돼서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김밥님께서는 루틴이 잘 잡혀 있는 거죠. 특별히 뭘 이렇게 고치지 않아도 일도 충분히 하고 있고 수면도 충분히 취하고 있고 뭐 쉬는 시간도 이제 뭐 적당하게 있고 그러면은 이제 언제 쓸 거냐? 이 시간 중에서 내가 언제 글쓰기 시간을 좀 확보해 볼 거냐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30분 정도 투자해서 쓰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쓰거나 중간에 3번 나눠 가지고 보통 그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루틴을 만들 거면 글쓰기도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쓰는 그 시간이 되면 뭐 짧게 쓰고 그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어요. 그 선생님도 그렇게 나눠서 쓰세요? 저는 따로 쓰는 시간이 없고요. 일단은 오전에 글 쓰는 시간을 2시간 정도에서 3시간 정도를 써요, 무조건. 오전에. 그러면 이제 오후가 되면 그때부터는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계속 써나가죠. 그러니까 일기를 쓰는 것처럼 쓰진 않고요. 네. 그냥 생각날 때마다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떤 날은 뭐 10페이지를 쓸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좀 생각 안 떠오르면 뭐 2-3페이지에서 끝나기도 하지만 여하간 아침 2시간 동안은 어떤 생각이 나든 안 나든 무조건 쓰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쓰는 거예요. 글 선생님은 글 쓰는 거라든지 그걸 네. 생각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미 습관이 자리를 잡으신 분이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틈틈이 이제 기회 날 때마다 조금씩 기록을 해서 쌓으실 수가 있는데 네. 저희는 일단은 그렇지는 않았던 문제 때문에 네. 먼저 습관을 잡기 위해서 우리 습관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꽉 짜여져 있는 시간이고 네. 빨간 코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그냥 휴식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휴식 시간이라고 해도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뭐 사람이 맨날 뭐 일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미아처럼 기록이 안 돼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뭐 비워버렸어요. 넘어가는 시간들이죠. 이 A 활동에서 B 활동으로 넘어갈 때 휴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시간들이 모이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2-3시간 정도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우리가 기록을 미처 못한 시간이나 네. 빨간꽃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줄여야 되는 시간이나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모아서 그걸 습관으로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새로운 습관으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아침마다 우리 딸애가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출근하셔야죠. 예. 초등학생인데 학교 갈 때 애들은 직업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학교 갈 때 제가 같이 따라가요. 따라간 이유가 있어요. 운동하시려고. 그렇죠. 딸을 사랑해서만이 아니라
아, 그렇죠. 숭고한 행위인 줄 알았는데 딸은 당연히 사랑하는 거고. 사실은 이성적이고 전혀 다른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냉정한 나갈 때, 목표가 네, 나갈 때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일단 나가면 이제 잠이 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1시간 정도 운동하는 거예요. 아 운동도 같이 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씻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시작하고. 뭐 그렇게 되죠. 그럼 원래 우리가 하고 있는 습관에다가 지금 이제 딸에 등교시키는 거랑 운동을 결합을 해서 일석이조 같은 습관을 만드는 것처럼 네. 저희도 어떤 하나의 기존의 습관에 글쓰기를 붙일 수만 있으면 되게 좋겠네요.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죠.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습관을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을 좀 이제 해보시면 되죠. 그럼 이제 이걸 해보면 이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아, 이 시간을 이렇게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계획 정도는 일단은 세우셨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제 의도는 이거죠. 기록을 해보면 반성하게 되니까, 아,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글쓰기도 글쓰기지만 삶이 너무 뭐 좀 방만하다. 그럼 이걸 어떻게 좀 다시 구조화를 해봐야 되겠다. 마치 꽉 조여서 네. 응? 그렇죠. 좀 아껴서 살아봐야 되겠다. 타이트하게.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생활 습관이 조금 변화되면서 거기에 그러면 요 시간은 글쓰기에 쓸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 기록은 일주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해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이제 하기 싫으세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오랫동안 당분간 네. 하려고 해요. 아 앱을 유료 앱이. 앱을 유료로 그 알려주신 앱이 유료더라고요. 저는 평생 무료 앱만 쓰다가 이번에 처음 유료 앱 결제를 해봤습니다. 지원 선생님 부유하지 도련님 느낌 딱 나시죠? 도련님 보스 5,900원인가요?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예요. 3,900원인가? 꽤 비쌌어요. 저는 이제 아니 그 정도 앱을 10,000원도 안 되는 돈 주고 샀는데 그게 비싸다고 하면 안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앱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효용이 과연 얼마겠습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또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죄송합니다. 기록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기록도 최소 60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기록을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따로. 그거는 지금은 공개 안 해주시고 나중에 공개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또 마음이 좋으십니다. 선생님께서 숨기는 게 없으세요? 왜냐면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전부 다 마음속에 내 책을 내고 싶다 라는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다. 아 근데 저 없었거든요 그런 욕망이. 제가 방금 들으니까 네. 설레네요. 자기 책을 낸다라는 목표는 정말 아주 좋은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책을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게 그냥 자기 얘기를 쓰는 거니까 자서전, 자서전. 회고록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면 대부분 자기 삶에 관한 얘기를 쓰게 되니까 산문을 쓰게 되고 그럼 그 산문들을 잘 모으면 회고록이 돼요. 이를테면 이제 에세이집 같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서전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에세이 모음집이 되겠죠. 근데 또 자기가 생활 올해 쓴 에세이 2편. 네. 그래서 뭐 매해 연도마다 두세 네. 편씩 쓴 에세이가 모인다라면 되게 훌륭한 자서전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계속해서 이제 기록하는 습관. 내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있고 어디에 무슨 일을 했는가를 계속해서 이제 확인해 주면 나중에 회고록이나 자서전을 쓸 때 도움이 되고요. 걔네들이 글감이 되겠네요. 그냥. 그렇죠. 무슨 일을 했다는 거. 그 자체가 이제 사실은 글감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자서전이나 회고록보다 저는 이제 자기 역사를 서술하는 것. 자기 역사 서술의 한 방편으로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앱을 가지고 뭐 일 몇 시간, 네. 뭐 휴식 몇 시간, 잠 몇 시간, 뭐 간단하게 이렇게 했다고 네, 칩시다. 네. 근데 이게 말하자면 자서전을 쓰는 특히나 에세이를 쓰는 뭐 소재, 네. 주제로는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삶을 계속 관리하는 용도죠. 그러면 이제 요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네. 이제 우리가 뭔가 글쓰기로 넘어올 때는 네. 이 기록을 뭔가 다른 지금 말씀하시는 형태의 기록으로 바꿔주는 작업 같은 게 필요한 건가요? 네, 그렇죠. 음. 오늘 이제 그걸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네. 또 제가 여러분들 적중하신 거 보셨죠? 감이 좋네요 오늘. 기록을 하셨고
아, 내가 글쓰기를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시간을 이 정도 낼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어딘가에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 기록은 아주 베이스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디다 쓸 거냐가 문제가 생기죠. 시간을 기록하는 걸 어디다 쓸 거냐? 아니죠. 시간 기록은 좀 앱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글쓰기를 할 때 그 글쓰기를 어디다 할 거냐. 네. 노트? 뭐 노트에다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휴대폰으로 할 수도 있고, 휴대폰. 뭐 PC에다 쓸 수도 있겠죠. 음.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어디다 쓸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PC에다 쓰려면 전원을 켜야 되기 때문에 제일 비추가 아닐까 싶은데. 아, 그렇죠. 비추. 핸드폰으로 쓰는 게 제일 쉽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핸드폰으로 쓰는 게 가장 기동성은 있죠. 근데 또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거기 되게 작은 키보드가 등장을 하잖아요. 네. 싫어요? 그걸로 이렇게 치는 게 쓰는데. 많이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손이 좀 금방 피곤해진달까? 그다음에 이제 문장을 조금이라도 길게 쓰다 보면 왜 그런 뭐 문법이 안 맞네, 말이 안 맞네 하고 고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고치려고 이제 커서를 옮기는 것도 조금 어려웠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기술적으로 조금 힘들구나. 네. 되게 간략하게만 기록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아, 길게 쓰기가 좀 어렵죠. 네, 길게 쓰기 이제 어렵.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저널을 쓰시는 거예요. 저널이요. 저널. 그러니까 노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너 글쓰기 어떻게 하니? 근데 나 노트 써. 그러면 조금 폼이 안 나잖아요. 그렇네요. 모양 그러니까 빠지네요. 너 뭐 해? 그럼 나 저널링. 그 너 글쓰기 오늘 어떻게 때문에. 하는 거야? 나 저널링이야. 저널링 해. 저널링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널 쓰고 있어. 저널링 발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네, journaling. 저널은 손으로 쓰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운동 해보셨죠? 네, 운동, 만약에 근육 운동을 했어요. 네.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거울 앞에 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벌크업 된 느낌. 그럼 이제 이런 거 그렇죠. 1번 뭐 이거 포즈 넘버 있더라고요. 근육. 네. 자신의 근육이 이렇게 좀 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글쓰기에서는 그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내가 이걸 뭔가를 썼어요. 네. 그러면 거울에 비춰가지고 이만큼 썼어.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휴대폰에다가 쓰면 확인이 안 돼요. 그건 디지털 정보이기 때문에 근육은 몸으로 만질 수 있잖아요. 손으로 만질 수 있잖아요. 저널은 손으로 만질 수가 있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써가는 게 자신의 글쓰기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하자면 어떤 보상,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네. 리턴, 그렇죠. 이걸 했다는 행위가 뿌듯함. 그렇지 만족시켜주는 내가 운동했다. 이 그렇죠. 정도 했다. 네. 습관 만들기 되게 좋은 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손으로 쓰는 게 좋고, 또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손으로 쓰는 게 창의력이라든가 조금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사고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좀 알아봤어요. 왜 이제 보통 이제 전문 작가님들에 대한 네. 저희들의 이미지가 네. 보면 이제 기자분들도 그렇고 노트북 딱 펼치고 네. 정신없이 막 타이핑하고 막 눈도 막 이렇게 돌아가고 막 뛰어서 막 고치고 붙이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작업의 글쓰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고전들 있죠. 그 고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책들은 타이핑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없었으니까 손으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타이핑은 왜 필요하냐면 빨리 치려고 필요한 거잖아요. 아무래도 속도가 속도. 훨씬 빨라지죠. 네. 그렇게 빨리 써서 뭐 해요? 어디다 써요? 어차피 다 뜯어 고칠 건데. 그렇네요. 네. 뭐 당장 어디에다가 뭐를 기사를 송고해야 되거나 그렇죠. 이런 게 아니면 또는 막 내 머릿속에 생각이 무슨 태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어서 걔를 빨리 붙잡아서 막 놔야 돼.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실은 뭐 타이핑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또 네. 없어 보이네요. 빨간 코님은 주로 어떻게 글을 쓰세요? 구상할 때는 메모를 이제 진짜 수첩에다가 이제 펜을 들고 하는데 문장을 이제 완성하기 시작할 때는 일단은 무조건 진짜 타이핑으로 해오곤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좋은 습관이 아니라고는 많이 느껴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이제는 컴퓨터가 너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뭐 다 이거 치는 게 익숙하고 오히려 또 손글씨는 써보면은 글씨체가 좀 다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글씨 잘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걸요? 예전부터 이걸 써오신 분들이라면 자기 글씨체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고 열심히 연습을 하셨겠지만 특히나 지금 빨간코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이핑 치는 시대에서는 손글씨가 다들 망가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더 보기 싫어서 안 쓰게 되는 것 같단 말이죠. 불편하고 그렇죠. 힘들고. 네. 타이핑을 하는 게 편하다는 거는 일종의 편견이에요. 그런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휘리리 쓰면 끝나는데? 아니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네.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럼 뭐 노트북을 꺼낼 거예요? 거기서? 카페에서 뭔가 앉아있는데 생각이 막 떠올랐어요. 그럼 거기서 막 가방 뒤져가지고 노트북을 꺼내요? 꺼내죠. 노트북이 이미 카페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잘 모르시네. 아 그런가요? 카페 가면은 기본이 뭐예요? 비싼 노트북 펼쳐놓는 것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스웩, 근데 저는 나 노트북 플렉스. 비싼 노트북을 쓰는 것보다 거기서 저널을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간지날 것 같은데. 어? 근데 그런 사람 진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손으로 뭐 쓰고 있는 사람 진짜. 예를 들어 생각해 생각해보면. 보세요. 카페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저널을 펼쳐놓고 만년필로 열심히 뭔가를 쓰고 있어요. 그거하고 뭐 이렇게 뭐 타이핑하고 있는 거하고 타이핑하는 건 마치 뭐 하는 것 같아요. 뭐 일하는 거나 형식적인 걸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뭔가 저널을 쓰고 있으면 더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렇네요. 이거 말 듣고 나니까 완전 이거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줘요. 그러게요. 손글씨 쓰는 게. 타이핑 치는 거 갑자기 되게 짜쳐 보이네요. 그건 뭐 남들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남들 다 하는 걸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러네.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죠. 그것도 뼈 아픈 지적, 핵심적인 말씀. 아 근데 손으로 쓴다면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네. 그렇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간단하게 손으로 쓰는 것이 왜 좋은가? 그리고 저널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 지금 딱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카페에 앉아서 되게 좋은 고급스러운 노트 물론 우리가 6,900원 결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지만 좋은 노트 펼치고 거기에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자기 생각을 적어나가는 아름다운 분위기 있는 갈색 커피 향기가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 한번 가져보고 싶네요. 저널링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노트를 사셔야죠. 아, 네. 네. 어떤 노트를 사시면 좋을까요? 방금 머릿속에 떠오른 네. 그런 가죽 커버가 되어 있는 노트 이런 건 어떤가요? 가격은? 한 사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격을 짐작할 수가 없네요. 제가 제 책이 네. 한 권에 14,000원이거든요. 아, 네. 그 정도 하죠, 네. 책이. 근데 이제 비슷한 두께의 저널을 사려고 하면 2만 원이 넘어요. M사 노트. 네. M사, M스킨, 네. M스킨 노트. 글자가 하나도 안 쓰여져 있는데 지식과 정보로 채워져 있는 책보다 훨씬 비싸요. 이분이 보통 연구해서 책을 쓰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보고 야,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내가 쓴 책이 14,000원인데 아무것도 안 쓰여진 노트가 2만 원이 넘어. 좀 뭐랄까? 부조리하다. 이건 상술이다. 또 이렇게 생각했는데 허세다.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비어있는 노트를 내가 채우잖아요. 그럼 내가 채우면 그 가치가 아, 내가 쓴 책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기도 해요. 하긴 책이라는 거는 남의 생각이고 네. 자기가 쓴 노트는 자기 네. 생각을 꼭꼭 눌러 담은 거니까 네. 개인한테는 더 큰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노트를 일단 자기 마음에 드는 네. 흡족한 노트. 좋은 노트. 네. 그걸 비싸더라도. 비싸더라도 좋은 노트를 사는 게 좋아요. 하긴 또 이제 비싼 거 사놓으면은 그거 아까워가지고. 맞아요. 아, 근데 고백하자면 저도 과거에 그런 예쁘고 좋은 노트들을 사는 버릇이 있었어요. 네. 왜 그런 어디 서점 같은 데 가면은 스테이셔너리 코너에 가면 되게 예쁜 뭐 다이어리도 있고 네.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거 보면 너무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기는 샀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안 쓰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습관을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야, 이 노트에다 쓰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사죠. 그렇지, 뭘 쓸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사실. 그냥 한두 번 쓰다가 그냥 많은 거죠. 음. 그런 노트들이 이제 쌓여가고. 그렇죠. 그런 거 저 주세요. 전 아예 사질 않았어요. 제가 안 쓸 걸 알아가지고. 아, 그렇죠. 현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쓰는 사람들은 비싼 걸 사도 안 써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습관을 만드는 거고 이제 그 습관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노트가 있으면 이제 도움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전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아무런 목적 의식 없이 그냥 허영심 때문에 샀던 노트 네. 하고 지금처럼 시간 기록도 해 나가면서 그렇죠. 내가 뭔가를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산 노트하고는 네. 아무래도 다르겠네요. 다르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의하실 게 스케줄러나 플래너 이런 거 있죠. 네. 버려야 돼요, 다. 버리라고요? 네. 스케줄러나 심지어? 플래너는 버려야 돼요. 필요한데요? 불필요해요. 너무 파격적인. 이야, 이거 전혀 쓸데가 없어요. 이거는 전혀 예상을 필요해요. 못했네요. 필요해요. 이 멘트는 그렇죠. 필요하죠. 왜냐하면 프랭클린사의 노동자들은 어떡합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은 휴대폰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긴 하네요. 휴대폰에 있는 기본 앱들만 가지고도 일정 관리나 할 일 관리는 전부 다 할 수 있고, 제가 해봤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일정 관리는. 제가 생각할 때 다이어리나 그 플래너나 스케줄러를 끼고 다니면서 뭔가를 적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떤 착시 효과를 주냐면 내가 뭔가 쓰고 있다는 착시 효과를 줘요. 그러면 그걸 쓰는 거는 그건 쓰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쓰는 글이라는 거는 완벽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연결되는 완벽한 문장을 쓸 때 우리가 쓴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밥 7시 홍대 약속. 이거는 문장이 아니죠. 그렇네요. 명사의 나열이네요. 나는 오늘 7시에 김밥을 홍대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쓰는 게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쓰는 것만 쓰는 거고 그게 문장이니까요. 문장이 되어야만 쓰기가 시작된다. 우리가 쓰고자 하는 글이라는 거는 문장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상적으로도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문장을 단어만 나열하는 형태로 쓰는 거, 그런 것들은 그냥 휴대폰에다가 기록하면 돼요. 오늘 퇴근할 때 사야 될 반찬거리 이런 거, 그런 것도 휴대폰으로 기록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진짜 듣고 네. 보니까 저희가 완벽한 문장을 쓰는 습관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멀어져 있네요. 그렇죠. 항상 문자를 보낸다, 휴대폰에다가 뭐 인스타그램에 뭐를 올린다, 네. 페북에 글을 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실제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단어, 명사, 어구라고 한정돼 있네요. 해시태그 붙이는 행위도 그렇고. 그렇죠. 문자도 점점 짧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들만 늘어나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표현력이나 긴 사고력들이 줄어들어 버리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이것도 제가 그리고- 뭔가 맞춘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 맞아요.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쓰기를 하려고 한다면 일상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쓰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그렇네요. 그걸 하는데 스케줄러와 플래너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요. 버립시다.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플래너나 스케줄러를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설득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네, 좀 아까워요, 버리기. 그런데 스케줄러나 되게 좋은 걸 사셨나 봐요. 스케줄러나 플래너를 버리고 네. 글쓰기 노트 저널링을 하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저널은 자기 인생을 다 갈아넣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오롯이 다 그렇죠. 담은 노트가 된다. 그렇죠. 가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것도 괜찮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몇 권을 가져왔습니다. 오. 기대가 엄청나게 됩니다. 얼른 보여주세요.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제 좀 사이즈가 작은 건데 간단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저널이에요. 저널용 노트입니다. 오, 진짜 되게 가벼워 보여서 좋아요. 네. 가벼워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 사이즈는 사실은 뭐 상관없어요. 근데 처음 시작하실 때, 글쓰기를 이제 처음 저널링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는 이렇게 얇은 노트가 좋아요. 왜일까요? 빨리 채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육이 성장하는 게 보여요. 성취감. 그렇죠. 보세요. 이 글씨로 이제 다 채워져 있잖아요. 이야, 촘촘하게 잘 네. 쓰셨네요. 이런 것들은 빨리 쓰면은 2주면 한 권을 쓸 수 있어요. 2주. 그렇겠네요. 예. 한 달이면 서너 권을 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쓰다가 벽장에 이제 꽂아놓죠, 책장에다가. 아. 그러면 엄청 뿌듯해요. 그렇네요. 네. 와, 완성. 이게 사실인데 여기에 쓰여 있는 내용이 뭐겠어요? 자기가 그날 생각했던 것에 대한 기록? 그렇죠. 그 생각이 굉장히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아니면 뭐 쓰잘데없는 소리도 많겠어요.
그런 것들도 꽤 많겠죠. 대부분 다 쓰잘데없는 생각들이에요. 설거지하다가 그릇 깨먹었다. 그렇죠. 오늘 지하철에서 누가 자리 양보 안 해가지고 미워 보였다. 뭐 그런 것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보면 야 대단하다. 이렇게 그러네요. 되죠. 그죠? 또 잘 보이실지 들으시는 분들은 특히나 보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짚어드리자면 글 선생님은 글씨도 되게 잘 쓰셨어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글씨가. 되게 촘촘하게 쓰여 있어가지고 엄청 있어 보여요. 맞아, 맞아요.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기만 할 뿐이에요. 읽어보면 사실은 별 내용이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전을 쓰시다가 이제 습관이 됐다. 그럼 이거 한 5권 정도 쓰면 아마 글쓰기 습관이 되고 이제 어디선가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어질 거예요. 내용은 아니지만 내용은 아니지만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막 이제 SNS 이런 데다 찍어서 올리기 시작해요. 나의 저널 이러면서 막 펴가지고 예쁘게 찍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작은 노트의 단점이 뭐냐, 너무 빨리 소진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게 2019년 3월에 두 번째 책인데 2019년 3월에 첫 번째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책을 쓰다가 그때 내가 뭐 써놓은 게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항상 이걸 다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어렵죠. 번거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트 사이즈가 좀 커져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이 정도 사이즈의 노트가 됩니다. 이게 책값보다 비싼 노트잖아요. 이게 4만 원이에요. 38,000원이에요. 이 책, 너무 이게 비싸요. 400페이지짜리인데 무려 38,000원. 네, 뭐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림도 그리고. 우와. 우와. 네. 근데 저도 이제 노트를 써보면 이런 데 있는 줄 간격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작다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거는 이제 어차피 취향이니까요. 좀 크게 쓰셔도 되는데 노트 중에서 이제 그 도트 노트가 있어요. 작은 점이 찍혀져 있는. 그러면 이제 그걸 활용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줄이 그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네, 이렇게 이제 줄이 그어져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습관이 되신 분은 이렇게 쓰시고, 저는 줄 그어져 있는 것보다는 조금 비어 있는 느낌이지만 사실 이게 백지가 아니고 작은 점들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줄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 노트들을 이제 좋아하죠. 이런 형태도 있고 그 모눈 종이처럼 네네. 작은 이제 방사형 패턴이 있는 네. 노트들도 있죠. 네, 그런 노트도 있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네. 좀 미리 이게 이것저것 사보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네요. 워낙 그렇죠. 가격도 비싸고.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여기 우리 딸이 써놨네요. 행운을 가져다준 네이클로버라고. 착해요. 얼마나 예쁘게 이걸 잘 치장을 해놨는지 정말 네. 그 선생님이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을 쓰시는 분이라는 점이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얇은 노트를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케줄러, 플래너 이런 쓸데없는 거는 쓰지 마세요. 그럼 기존에 사놓은 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립니까? 불태워버리세요. 불태우라고요? 네.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근데 이제 뭐 회사에서 업무가 많으신 분들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인들한테 무슨 플래너가 필요해요. 스케줄러하고. 무슨 플래너가 필요합니까? 일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거 사놓은 거를 네. 이렇게 어떻게 그냥 그 플래너 칸 무시하고 네. 저널처럼 쓸 수는 없을까요? 안 돼요. 버리세요 그냥. 너무 엄격하세요. 네. 저희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버리면서 뭔가 한번 업그레이드 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내가 드디어 스케줄러나 플래너에서 벗어나서 진짜 나를 위한 글쓰기를 이제 시작할 거야 라는 각오를 위해서 불태워버리는 걸로. 이게 또 우리 글 선생님이 어이가 없지만 빠져드는 매력이 좀 약간 있으시네요. 어이가 없지만. 예, 그래서 왠지 따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다 해봤어요. 저도 플래너 써보고 스케줄러 써봤어요. 1년 못 써요. 그거 다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치밀하신 분도 네. 그걸 완성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제 직업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일이 없고 쓸 게 없습니다. 무슨 뭐 하루에 뭐 회의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그냥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그냥 보는 게 낫지. 그걸 뭘 손으로 쓰고 그다음에 막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플래너 스케줄로 꾸미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스티커 시장이 막 또 엄청나죠. 네, 스티커로 막 붙이고 이러는 거. 네.
그런 거를 막 예쁘게 꾸민다고 해서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지는 않아요, 절대로. 스티커 붙이면 글 잘 써집니까? 저 스티커 붙이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스티커. 오늘 이거 대립각. 저 스티커 붙이기 위해서 다이어리 쓰는 사람. 아,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그 다이어리는 일종의 자기의 어떤 만족, 그 다음에 어떤 미적인 표현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지, 절대로 글쓰기 도구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른 가치는 있을 수 있겠네요. 아, 다른 가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글쓰기를 하고 싶다면, 그런 걸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미적 가치, 자기의 네. 심미적인 만족감 네. 이럴 너무 수 훅 있지만. 들어오셔서 저 네. 스티커 진짜 너무 좋아해서 그거 가지고 맨날 이제 다이어리 쓰고 있었어가지고. 아, 그 재밌죠. 저도 붙여봤어요. 글 선생님이요? 네, 저도 스티커 많아요. 제가 안 해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런 것도 있어요. 그 저널용 이렇게 자 같은 거, 스텐실 있죠. 이런 것도 많아요. 이분이 또 문구류의 대마왕이시네요. 아, 문구류 좋아하죠. 당연히 글 쓰는 사람은 문구류를 싫어할 수가 없어요. 저 이런 종류의 노트도 다 같아 보이잖아요. 네. 까만색이 네. 조금씩 다 달라요. 네. 아, 진짜요? 달라요. 네. 안에 들어있는 노트 그 용지도 다르고 아, 몰랐어요. 디자인도 좀씩 다르고요. 네, 다릅니다. 이게 또 글 선생님이 방금 이제 몇 번 말씀을 해주셨지만 직접 다 해보시고 스스로 선별해서 만들어낸 방식입니다. 아,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뭐 미적인 저널을 쓰거나 뭐 다이어리를 예쁘게 꾸미거나 이제 와서요? 아니 그런 행동들을 아까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불태워버리시라면서요? 스티커 불태우면 환경 오염이에요. 누가 스티커를 불태우라고 했어요. 쓰지 않는 플래너나 다이어리를 네. 불태워버리고 글쓰기 저널을 한번 도전해보라 이거지. 그게 가치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워낙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많으시니까 언제 한번 따로 코너를 마련해서 그 선생님의 문구 소개 코너 이런 거나 있으면 좋겠다. 저 되게 소개받고 맞아요. 싶어요. 그렇긴 한데 뭐 저 말고도 전문가들이 많으세요. 그런 것들은 그냥 그분들이 쓰신 글이나 뭐 블로그나 유튜브 보시면 돼요. 네. 제가 뭐 그런 것까지 하고 앉아있을 시간 없고. 한번 하자 그러자. 혹시 후원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선택이 있지만 네. 결국은 자기의 전화를 하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네, 그렇죠. 자기 습관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도구로서 네. 노트를 선택하자.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필기도구도 음. 뭐 연필도 있고 유명한 작가들 중에서는 연필로만 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연필의 그 사각사각하는 느낌이 또 네. 아주 특별하죠. 그렇죠. 연필로 쓰는 사람도 있고 뭐 볼펜으로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롤러블로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처럼 만년필로만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필기도구는 다양하지만 결국은 다 뽀대예요. 단지 어디서 꺼냈을 때 창피하지 않은 걸로. 그 선생님 입에서 뽀대와 간지라는 말이 나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니 그 정도의 네. 만족감이 있어야 어디서든 쓰죠. 그렇죠. 예. 사실 사람이라는 게 약간의 허영심이 만족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만족이죠. 글을 쓰는데 뭐 막 과도하게 막 비싼 거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적어도 애착을 가지고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필기도구를 장만하는 것도 글쓰기의 재미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만년필도 구해서 좀 써보고 또 연필도 좀 좋은 재질의 연필 이런 거 사서 써보고 그랬는데 네. 아무래도 확실히 손으로 이게 쓰다 보면 글씨도 좀 꼭꼭 눌러 쓰게 되고 그렇죠. 속도가 확실히 느려지더라고요. 네. 이게 느리게 쓰는 데서 또 약간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를 쓰는지에 대해서 좀 더 천천히 생각해보는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써가는 게 어떨 때는 보면 되게 신기해요. 이게 생각이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펜 끝에서 뭔가 흘러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내 생각을 보여주잖아요. 그거 되게 신기한 거죠. 그리듯이. 그러면은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쓰는 거는 이제 저희 이제 기록하는 습관에서는 네. 아예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필요해요. 이것도 헷갈리는 게 있어요. 아까는 불태워버리라는 것도 있지. 아니 기본적으로는 네. 손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손으로 쓰는 이 저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기 삶을 담을 때는 손으로 담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는 타이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 네. 내가 쓴 글을 누구한테 읽혀야 할 때. 아,
가독성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건 고쳐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고쳐야 되잖아요. 네. 워드 프로세서의 장점은 바로 에디팅이에요. 아. 손으로 쓴 글은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돼요. 근데 어차피 다른 사람이 읽을 글을 쓰려면 결국은 계속 고쳐야 되기 때문에 고치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때 디지털 도구들을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기록할 때는 손으로 하고 초고를 쓸 때는 타이핑을 합니다. 아. 제가 어디 카페에 앉아가지고 노트를 쓰고 있어요. 그럼 그건 누구를 위한 글을 쓰고 있는 걸까요? 자기를 위한 글이겠네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카페에 앉아가지고 뭔가 타이핑을 하고 있어요. 그건 누구를 위한 글일까요? 그건 남을 위한 글이겠네요. 그렇죠. 그 독자를 위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돼요. 명쾌하네요. 네. 그런 사용 방식, 어떤 원칙을 정해서 쓰기 네. 시작을 하면 정말 너무 매일매일 내 노트에 기록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막 샘솟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든 써도 되고 음. 내가 원하는 뭐든 써도 되지만 이건 아무도 보지 않아요. 오직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청탁을 받거나 책을 쓰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글을 써야 한다고 하면 이제 태도가 달라지죠. 아, 이거는 이제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면 되는 게 아니고 독자를 위해서 쓰는 거다. 그럼 글 쓰는 방식부터 많은 게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록을 할 때는 사실 글쓰기 원칙이나 원리 같은 걸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일단은 그냥 쓰면 돼요. 머릿속에 있는 걸 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예, 생각. 구성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런 형태의 저널링을 꽤 오랫동안 습관으로 지속을 해오신 건가요? 엄청 오래 해왔죠. 제가 그래서 가져왔는데 이게 저널링이겠구나 싶은 거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여기 보시면 99년입니다. 99년? 1999년 너무 20 나이가 드러나는 순간. 20년 전이에요. 3월 13일 이게 뭐냐면 제가 특공대에서 근무했는데 군대 다닐 때 이게 군대 처음 들어가면 훈련소 때 네. 노트를 한 권씩 줘요. 수양록 주죠. 아, 네, 그거예요. 여기 보면은 2일차 이렇게 써 있어요. 2일차.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 같이 생겼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지금 원래 표지가 이게 아니거든요. 네. 아,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게 사연이 있어요. 네. 이걸 볼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나는데 건빵 주머니 있잖아요, 군복에. 네. 그렇죠. 항상 이걸 가지고 다녔어요. 아. 항상.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밖에서 비가 막 내리고 있었거든요. 중사가 약간 열이 받은 거예요. 집합을 시켰어요. 그렇죠. 연병장으로. 그럴 때가 있었죠. 그걸 구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이게 들어있잖아요. 이 소중한 저널이. 네, 그래서 구를 때도 최대한 바닥은 이미 대단하다. 물로 다 젖어 있고 최대한 피해가지고 굴렀단 말이에요. 이야. 그래서 와서 딱 펼쳐봤는데 다 젖어 있어. 아. 너덜너덜해졌어요. 아, 너무 마음이 아팠겠다. 네, 그래서 그걸 뜯어내고 제가 다시 이렇게 테이프로 붙였죠. 아, 그럼 다행히 내지는 안 젖었다. 내지 중 일부는 젖었는데 잘 말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년 됐잖아요. 여기서부터 저의 저널링이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 군대에서 네. 얼차려를 받으면서도 살아남은 저널. 그렇죠. 와, 이거는 네. 제가 감히 만지지를 못하겠네요. 무엄하게 손을 댔네요. 네, 저도 지금 되게 오랜만에 봤거든요. 이거 네. 방송하려고 가져왔는데 우와.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안에 보니까 아무튼 이제 이런 이제 저널링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습관을 만들어 오셨네요. 이것도 엄청 많이 꽂혀 있으시겠어요. 이제 많이 꽂혀 있죠. 책꽂이. 책꽂이 한 면은 아니고 몇 칸 정도 이렇게. 근데 이렇게 누적이 되면 다른 독자들을 위한 글쓰기를 하실 때도 네. 이렇게 저널링 한 걸 참고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참고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쵸.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제가 이제 쓰잖아요. 네. 하루 종일 이것만 봐요. 자기가 쓴 것만 보는 거예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쓴 글을 계속 리뷰해요. 그날 안에 계속 보면서 계속 불려 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이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저널을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어디 앉아 있어요. 할 일 없잖아요. 저널을 펴요. 오늘 아침에 썼던 걸 읽어요. 그런 거 또 써요. 그렇게 이제 늘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썼으니까 됐어 하고 쓰고 덮는 게 봅시다. 아니라
쓰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와. 이거 작품 구성에 되게 유용한 방법. 그렇죠. 계속해서 자기가 쓴 글을 반추하고 고쳐가면서 이제 늘려나가는데 여기는 어떤 일정한 틀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쓴 거니까 내가 계속 고쳐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생각이 떠오르면 덧붙이고. 그런 식으로 내용을 불려놓으면 정말 요 작은 한 권 안에도 네, 아주 사고가 켜켜이 쌓여있는 중요한 내용들 그렇죠.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글을 쓸 때 참고를 하죠. 왜냐하면 계속 오랜 기간 동안에 묵혀온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대충 보면 이 방향으로 써야 되겠다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쓰기가 좀 편해지죠. 근데 또 전화를 오랫동안 기록을 하다 보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게 된다라든지 그렇죠.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네.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그렇죠. 오늘은 그냥 저널링을 시작해보자. 네, 그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플래너나 스케줄러 이런 것들은 태워버리십시오. 태워버리든 버리든 잘 쓰지도 않는 거. 그다음에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딱 한 권의 아주 좋은 품질의 노트를 하나 사세요.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거.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한 줄씩 자기 인생을 기록해 보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그 시간 거기에서 이제 요 저널링을 할 수 있는 최소 시간은 몇 분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널링 하는 시간이요? 네. 길면 길수록 좋아요. 근데 이제 하루에 쓰는 분량 200자. 잖아요. 네. 그거보다 그 정도 쓰면 돼요. 그러면은 네. 뭐 한 10분부터 출발할 수도 있는 건가요? 5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는데 분량을 정해놓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횟수를 정해놓고 할 수도 있고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도 있고 그럼 방법은 다양한 것 같아요. 200자씩 쓰는 노트 이번 주부터 다 같이 한번 출발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는 노트를 하나 사세요. 그냥 아직도 안 씁니까? 네, 노트를 그냥 사세요. 이렇게 서점이나 이 문구점 가셔가지고 노트를 한번 둘러보세요. 문구들을. 내 이야기를 어떤 노트에다가 담으면 좋을까? 그치. 이 노트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 막 사고 싶다. 이런 충동을 느끼게 만드는 노트를 하나를 장만하세요. 그러니까 만나야 된다. 특별한 자기만의 노트를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문구에 대한 애착 이거 중요해요. 근데 좋은 곳에다가 내 이야기를 담고 싶다. 그럴 수밖에 없네요. 네. 이 내 얘기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기의 책을 집필하겠다는 그 원대한 계획의 첫 시작점 그렇죠. 지난주에 시발점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첫 시작점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고른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빨리 고를 수도 있지만 좀 시간을 두시고 이렇게 저렇게 골라보시면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저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디테일하게 뭘 쓸 것인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저널이 쌓이는데 그 쌓여가는 정보들은 어떻게 분류하고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디테일한 뭐 기술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저널 쓰시면 돼요. 네. 네. 그러면 이번 주 도전 과제는 심플합니다.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조금 견고해야 되겠네요. 좋은 거. 좋은 거. 네. 제 지론이 이거예요. 좋은 걸 사서 오래 쓴다. 음. 그러니까 싼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써도 되는데 그냥 제일 좋은 걸 사서 그냥 오래 쓰세요. 자, 도전 과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질이 좋은 노트 한 권을 준비한다. 입니다. 아주 쉽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계속해서 시간 기록은 해나간다. 시간 기록은 계속 한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글쓰기 위한 준비 작업, 네. 말하자면 라면 끓이기 위한 물 끓이기 작업, 그렇죠. 요거를 지금 우리가 보글보글 네. 끓이는 거예요. 네. 다음 주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쓰라고 이거 쓰기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이번 주도 안 쓴다고? 그렇죠. 조바심이 나네요. 정말 기다려집니다. 언제 쓰는 걸까? 그러니까 언제 쓰게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네요.
이런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기록을 꾸준히 하시고 시간 네. 기록을 하시고 이제 저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게 이제 나오면 아주 불붙어서 쓸 수 있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노트 한 번씩 준비해 오시고요. 그거 가지고 저희 스프 까고 면 넣고 라면 맛있게 한번 끓여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그때까지 여러분 쓰고 봅시다.